골다공증의 증상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안녕하세요, 몸신의사 한진호입니다. 오늘은 중년 이후 조심해야 할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뼈가 약해지는 현상인데요, 중년 이후, 특히 여성들은 갱년기, 폐경 이후에 그 증상이 심해지니까 비록 노년이 아니더라도 중년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골감소, 그러니까 뼈에 약간 구멍들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아주 심하게 되면 구멍이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골다공증 이렇게 표현을 하죠. 건강한 뼈에서 골감소증을 지나면 악화됐을 때 골다공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골다공증은 그 T스코어라는 어떤 수치에 의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T스코어가 마이너스 1.0 이하이면은 건강한 뼈로,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골감소증으로 진단을 하게 되고요, 마이너스 2.5 이하는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골다공증의 증상은 무엇인가? 골다공증의 증상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바로 골절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짝 넘어지거나 주저앉거나 땅을 짚었을 뿐인데, 살짝 멍이 들고 말 정도의 충격인데 골절이 발생하는 것을 저에너지 골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저에너지 골절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심지어는 기침 재채기를 했는데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탁 주저앉았는데 척추가 압박 골절, 즉 으스러지는 이런 일들도 있고요, 손목을 넘어지면서 탁 테이블을 짚었는데 손목뼈, 요골골절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든지, 방에 문지방에 딱 걸려서 넘어졌는데 고관절이 부러진다든지 이런 골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노인에 있어서 이 골절은요,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큰 뼈 안에 젊었을 때는 피를 생성하는, 혈액을 생성하는 적색골수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노화에 따라서 그 적색골수가 지방이 많이 함유된 황색골수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뼈가 부러지면서 이 황색골수가 혈관을 타서 심장이나 뇌에 가서 막으면 심혈관, 그러니까 심근경색, 뇌경색으로 죽음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노인들이 낙상하셨는데 바로 돌아가셨다,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골다공증은 노인 건강에 굉장히 위협 요소가 되니까 미리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 골다공증은요, 특히 여성에게서는 폐경이 됐을 때, 갱년기가 왔을 때는요, 미리미리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이 관찰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었을 때는 미리미리 예방법을 시행하고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나 어머님이라든지 자매들이 가족력이, 골다공증에 가족력이 있을 때는요, 검사를 빠르게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골다공증 증상 그 다음은요, 키가 줄었을 때 이 골다공증인지를 한번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에 비해서 키가 약 4cm 이상 줄었다 할 때는요, 이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키가 젊었을 때보다 4cm 정도 줄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압박골절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꼭 이 골감소증, 골다공증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골다공증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골다공증은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강근골보간신 하는 약재들을 그리고 처방을 하게 됩니다. 보신, 골속신, 그래서 뼈는 콩팥에 해당되게 됩니다. 따라서 신장을 보호하는
육미라든지 팔미와 같은 한약 처방을 하고요. 여기에 어떤 강근골 보관신하는 약재들을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체질에 따라서 많은 처방이 또 있을 수가 있겠고요. 개별 약재로는 이 숙지와 그 다음에 두충, 속단, 우슬 이런 약재들이 강근골 보간신 하는 약재들이 되니까요. 어떤 기본 처방을 정해놓고 강근골 보간신 약재를 추가해서 이렇게 처방을 구성해서 골다공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요,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칼슘 섭취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때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생선이라든지 우유와 같은 식품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하루 권장량을 따지면 마른 새우로는 4분의 1컵, 멸치로는 반컵, 치즈로는 5장 정도 되는데요. 양이 상당히 많죠. 따라서 우리가 식사로 충분히 칼슘을 섭취하지 못할 때는요, 칼슘 보조제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칼슘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도 이 칼슘이 뼈로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운동을 병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섭취한 칼슘은요, 소변을 통해서 다 배출되면 오히려 다행이고요. 이게 엉뚱한 데 가서 돌이 만들어져서 결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칼슘을 섭취하면서 우리 뼈가 건강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가 섭취한 칼슘이 그 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스트레스라는 것은 중력 운동입니다. 우리 뼈가 걷고 달리고 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건강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이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해야겠구나, 그럼 칼슘을 뼈로 보내자, 이런 신호가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양의 칼슘을 섭취한다고 한들 전부 몸 밖으로 나가거나 엉뚱한 데서 결석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칼슘 섭취와 함께 운동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걷기라든지 야외에서 운동을 할 때 팔과 다리를 어느 정도 햇볕에 노출을 하고 운동을 하면요,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는데요. 이 비타민 D가 칼슘 흡수율을 올려준다고 하니까요, 운동을 하면서 건강한 스트레스를 뼈에 주고 또 비타민 D도 합성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조기검진이 매우 중요한데요. 다행히도 우리나라 국가보험에서 만 54세 그리고 만 66세 이렇게 두 번 무료로 골다공증, 골감소증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가족력이 있거나 폐경이 없거나 하신 분들은 무료로 국가검진을 꼭 하시고 예방법을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 정리를 해보면요, 골감소증, 골다공증, 뼈가 약해지는 이런 질환인데요. 이런 질환들은 중년 이후, 갱년기 이후에 나타나기가 쉽고요. 그 증상들은 저에너지 골절, 자꾸 부딪혔는데 부러진다든지, 넘어졌는데 부딪힌다든지, 기침재채기를 했는데 뼈가 부러진다든지, 이런 아주 작은 충격에도 뼈가 골절되는 이런 증상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예방법으로는 칼슘의 섭취, 건강한 식사죠. 그 다음에 섭취 후에 건강한 스트레스, 뼈에 주는 건강한 스트레스, 적절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햇볕을 보면서 비타민 D를 합성해주면 칼슘 흡수가 더 용이하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식사 잘 하시고 칼슘 섭취하시고 운동하시는 것, 이것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골다공증이란 무엇이고 그 증상, 치료법, 예방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몸신한의사 한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